예. 지금 보면 많은 기업들이 기업 내 자원봉사 단체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최근 트렌드입니다. 예. 아주 최근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정할 때 이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 병원 사회복지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런 회사 안에 이런 그 실질적인 사회공헌 팀을 가지고 있는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원봉사 자체를 자사에 대한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봉사에 활동하기 위한 봉사 시상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업 임원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 임원들은 자기 차가 나오고 연봉도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시상이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년 봉사 단별 활동 평가 시사회를 해요. 여러분 SK가 요즘 최근 3년, 4, 5년 안쪽으로 이 사회기부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 SK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장애인 센터에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제 여러분처럼 젊은 대학생들에게 프로포즈 기한을 내게 해요. 그래서 뭐 장애인 개선 문제 해결 방법 해서 상금을 1,000만 원 정도 걸고 해결 방법을 해요. 그럼 많은 회사들이 또 많은 대학원생이 어플라이 할 거잖아요. 그 중에 잘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SK도 SK가 지금 대기업 순위에서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에 끼어들면서 지금 삼성, LG, 현대를 위협할 만큼의 큰 회사로 크고 있는데, 여기가 이미지가 굉장히 괜찮은 게, 따님이 그 학사장교 나오셨잖아요. 그 사실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해군에서 잘 전역하시고 중국에서 일반 평사원으로 일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SK 과장 정도의 직급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언니는 원래 미국에서 바이오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근데 언니도 과장급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드라마에서 보는 뭐 부사장 이런 걸로 시작한 게 아니라 과정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좀 이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최태원 씨가 그 두 따님 어머니하고는 이혼을 하시고 새로운 부인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 부인이 세운 장학재단 그 재단이 굉장히 이슈예요. 그 SK는 산업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최태원 회장님 아버님께서 그 장학재단을 설립하셨는데, 장학재단 밑에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K 보면 그 최태원 회장님하고 그 문안과 여동생들도 다 보면 무슨 재단 이사장이 있어요. 왜냐면 장학재단을 비롯하여 여러 재단들이 있는데, 그 재단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시기예요. 삼성이 에버랜드하고 제이모직 합친 거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에버랜드를 지금 부회장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이모직하고 에버랜드가 주인이 되면 그 밑에 계열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게 막 사회적으로 불법 탈세다 막 그런 얘기가 일어난 게 있었는데, SK는 선대 회장님이 그런 걸 미리 아셨는지 그 장학재단이 그룹 전체를 다 소유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모님이 장학재단을 세워서 지금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SK가 좀 사회 기부에 대해서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최태원 회장님이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그때 아무도 하이닉스를 인수하지 않을 때거든요.
부도난 회사라고. 근데 그걸 인수해서 회사를 살려서 지금 회사 순위를 올리시는 거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LG 같은 데는요 다 형제가 운영을 해요. 근데 LG는 장남이 무조건 회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삼촌들이 그냥 분리해서 나가요. 그래서 LG 그룹의 LG 정유는 뭐 둘째 삼촌, 뭐 LG 모는 누구 누구 이렇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SK는 하나의 구조인데 이 장학재단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SK가 지금 자원봉사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 되게 파격적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요 몇 년 사이 SK 한 거고요. 하이닉스는 외부 초청 인사 나눔 포상 우수제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아모레 퍼시픽 네. 여기는 ABC 나눔 마일리지 인증 제도가 있어서 봉사를 많이 한 임원들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네. 이런 그 흐름이 이렇게 있죠. 여기 기업 중에 빠졌는데 오뚜기는 선배 회장님부터 해왔던 게 뭐냐면 심장병 그 아이 수술하는 비용을 계속 후원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따님하고 회장님이 나오셔서 음식 소개도 많이 하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따님 자체가 뮤지컬 전공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뭐 오뚜기가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지식 그몇 프로라고 하지만 그게 엄청난 돈의 액수거든요. 근데 워낙 이렇게 자주 유튜브에 나오시면서 뭐요 작년인가 봤더니 자기 차 나왔는데 BMW인데 진짜 중고차 같은 BMW 타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기업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뚜기는 실제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그 집을 그 카페 식당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면 회장님 사무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선대 회장님이 쓰던 걸 그대로 쓰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오뚜기는 그런 면에서 그 마케팅에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그거를 마케팅 하려고 한 건 아니셨지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어가긴 했는데 제 느낌상 이게 이제 한국 사회적 기업인데 지금은 진흥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사회적 기업을 주로 주도하는 곳인데 이런 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을 많이 뽑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시간 있을 때 여러분 그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인가 옛날에는 사회공헌 한국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지금 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좀 이슈가 좀 이렇게 크지 않은데 한 7, 8년 전만 해도 10년에서 7, 8년 전에는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회사 중에 어디가 있냐면 대학생 때 세운 대학교 3학년 때 만든 회사인데 그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어르신들이 보청기가 필요한데 이걸 못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한 돈이 만약에 95만 원이다. 근데 보청기는 200만 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 3학년 때 친구들하고 모여서 95만 원짜리 보청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충분히 낄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아주 흔히 말하는 진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청기 값이 많이 저렴해진 게 이 사람 역할이 커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자기가 봉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창업을 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협동조합 회사가 많지는 않는데 요즘에 최근에 우리 그 풀무원도 약간 이런 성격의 회사고요.
그 식품 회사 몇 개들이 이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물건을 사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스페인의 몬트라브로빌이 이 조합 회사인데 거기는 회사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가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아요. 그리고 퇴직금이 없고 주식 배당금으로 계속해서 쌓이는데 퇴직금보다 훨씬 나중에 많이 타고 하더라고요. 그룹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사장이 돌아가면서 해요. 생산직에 있었던 사람도 사장을 연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위 그 석박사 이상의 사람들과 생산직 사람의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다들 프라이드로 그 회사를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이 회사는 몬타라 그러면 은행도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이 스페인에서는 서열 2인가 3인데 협동조합 그룹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생협 같은 데가 이제 이렇게 좀 돼 있긴 한데 여러분 시대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그 기업들도 한번 창업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배민이 어떻게 창업이 됐냐면 배민 사장님이 빚이 2억 원 가까이 그 가구 디자인 했는데 폭삭 망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퇴근하고 주말마다 카페에서 모여서 만든 게 배민이에요. 초창기 잘한 게 굉장히 많은 전단지를 모아다가 계속 업로드했던 게 큰 작용이 됐죠. 요즘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배민이 다른 것보다 제일 여러분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분이셨어요. 우리 카카오톡 회장님은 워낙 엘리트 분이시니까 좀 거리가 좀 있지만 이 배민 사장님 같은 경우 우아한 형제들은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분이 이렇게 성공을 잘할 수 있었을까 해서 제가 특강을 좀 여러 개 봤는데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하시는 분. 그래서 실제로 그 독서 방법해서 유튜브 보면 그분이 독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강도 있으셔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사회공헌의 체계화인데 사회공헌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안 되고 사회공헌팀이 없이 총무팀이나 마켓 홍보팀이나 총무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연속성이 없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것은 너무 그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과 이벤트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안으로 NGO 단체와 단기적으로 연계해서 사회공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NGO 단체들은 수혜국에서 후원공헌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는 사회복지 사업과 해외 후원하는 사회복지 기관에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대안이 있고요. 수혜자 접근인데 예전에는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이었어요. 그래서 수혜자가 느끼는 효율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그 80년대까지 장학재단의 중심의 사회공헌이 많았었죠. 근데 이거를 실질적인 수혜자가 필요한 그래서 그 초록우산이나 그 홀트 아동복지협의회 이런 데들이 실질적으로 그 예체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재능 기부를 받고 재능 기부를 해서 재능을 키워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구체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수혜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고 사후 사회공헌이라는 개념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마치지 않았어도 좀 사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례 발표하면서 그런 예전에 알지 못했던 현장에서 느꼈던
스킬들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안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 참여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SK 사례를 얘기했는데 사실 사회공헌은 경영자의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선대 회장님도 그렇지만 지금 회장님도 그 사회 기부에 대해서 되게 당연시 생각하시는. 근데 사실 재작년인가 그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시골에 가서 그 많이 남아도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 중에 다시마, 그 지구를 2바퀴 동안 돌 수 있는 양의 다시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전화해서 라면에 미역 라면 있는 것처럼 이런 것 좀 쓰면 어떡해요 했더니 그분이 그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다시마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 2개 넣겠다고. 그러면 더 진하고 맛있어질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매장에 저 오동통면 잘 몰랐었는데 거기 가니까 오동통면 부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몇 주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몇 주 동안 그게 잘 진행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사 먹고. 최근에도 제가 우등통면 한번 그게 이제 다른 라면보다 저렴하기도 한데 그래도 그때 기억이 있어서 제가 저번 달인가 한번 사서 봤는데 역시 다시마가 2개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이후로 오뚜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의 그 미역 이렇게 발로 직접 미역을 뭐 해서 좀 안 좋은 영상이 나왔는데 그게 오뚜기였는데 큰 이슈 없이 잘 넘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뚜기에 대한 신망이 크니까 그게 큰 이슈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김치처럼 이슈화가 크게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참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정부의 이런 혜택이 더 강화되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가 왜 그렇게 191억이 되냐면 세금 혜택이 엄청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 내느니 그냥 기부한다 이런 문화가 또 그만큼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좀 잘 갖춰지면 확실하게 좀 그런 효과가 더 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 뭐 아직 못 구하신 분들도 있으시면 좀 남으셔서 저랑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거를 그냥 그 교과목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주도적으로. 왜냐면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아모레피식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여학생들 이제 화장품 매장 가면 한번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LG 것도 그렇고. 왜냐면 그만큼 그런 혜택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면 뭔가 기부되는 곳에 제품을 선호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 백종원 씨 그거 그 쌍난 감자 아주 큰 고구마 상품성이 없는 그 신세계 그 부회장님하고 통화해서 이마트에 내놨는데 이틀이 안 갔어요. 네. 지금 강원도 지사님이 그 쌍난 감자 사실 쌍난 감자는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그거 판매 그 비서분하고 같이 홈쇼핑처럼 판매해서 다 팔렸잖아요. 저도 그때 접속을 해봤는데 접속이 안 돼요. 폭주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텔레반이 아니라 그 어디죠? 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그 300분 정도 오신 그게 어느 지역인가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 지역 농산물 사이트가 이틀 동안 연속 다 판매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의미 있는 곳에 자기가 동참하고 싶은 곳에 그만큼 활동을 하면 그냥 와 저기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환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중에 요즘에 그런 유튜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국 연예인 쓰면 바뀐다. 대표적인 게 이제 펩시하고 아디다스가 실제로 그래서 1위를 쟁취했고요. 나이키가 한복 입은 여학생을 실제 CF에 집어넣었죠. 그게 일본사에서 한국인으로서 처벌받는 그런 영상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의 빠찡고가 이렇게 이슈되기 전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펩시 회사에 져서 김연아 씨하고 잘생긴 남자 배우를 바꾼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만큼 이미지 효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면 이제 여러분 한국이 세계적인 화장품하고 패션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면 한국에서의 판매를 보면 전 세계 흐름들을 알 수 있다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의 파급 효과가 실제적으로 큽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기업이 아니고 개인을 한번 보자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사회공헌 인지도가 여러분이 얼마큼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사회공헌에 이마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개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대학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공을 떠나서 지금 기업들이 2000년대 와서 이렇게 빠르게 이런 사회공헌 역량의 키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3, 4학년이지만 이런 키를 잘 돌리셔서 자꾸 개발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처음 실습지 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한번 선례가 되면 그 이후부터 여러분 면접 볼 때 자기소개서에서 저는 뭐 3학년 때 혹은 4학년 때부터 A라는 지화아동센터에서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인성을, 물론 이제 인증서나 이런 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꾸준히 한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운 점수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탈론에 항공과 학생들이 많은데 늘 저한테 얘기하고 주문하는 게 뭐냐면, 교수님 제가 한 군데서 좀 꾸준히 4년 내내 봉사할 곳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게 자기가 면접 볼 때 자기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점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어르신들이 좋다 그래서 노인복지과 학생들이 중심으로 활동하는 봉사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복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좋은 트렌드니까 그런 트렌드에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성개발과 사회공헌이 제가 30시간 안 되면 계속 나가라고 이틀마다 문자를 넣는데도 계속 학생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증자 하는 학생들이 더 못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 이슈고 센스 있게 해야 될 요소들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뚜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왜냐면 여기 자료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즘 최근 CF는 좀 그게 없어졌는데, 현대자동차가 몇 년 전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어디를 찾아갑니다. 기프트 차 해가지고 그런 선전이 계속 있었죠. 여러분 두산 보면 두산그룹이 보면은 두산이 뭐하는 회사다 그 얘기는 안 나오고,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술, 무슨 뭐하는 기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두산이 실제로 월드비전하고 같이 하진 않지만 해외에 우물 파기 사업이나 바닷물을 물로 만드는 그런 일에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회사 이미지에도 큰 영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기억에 좀 남는 회사들 중에는 어, 좀 작지만 강한 회사들이 꽤 있었어요. 최근에 배민 사장님하고 카카오톡 김범수 의장님이 기부를 엄청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회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죠. 네. 여러분 두 회사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이 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과 도전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똑똑한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집단지성, 공동체 책임과 공동체적인 의무감이 다 될 때 그런 요소들이 잘 이루어지고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고 봉사하시고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